한국이 다시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10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물 부족 해결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해냈습니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 지하 100m 사막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이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만의 독자 기술인 태양광 펌프 시스템과 포기하지 않는 장인정신이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현지 마을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며 진정한 형제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다가스카르 이포타카 마을 라자피 촌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자피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아노시 지역 이포타카 마을의 촌장을 맡고 있어요. 벌써 5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이곳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1년에 비가 300도 안 와요. 서울이 1300 정도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같은 곳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름엔 기온이 34도를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늘도 없어서 낮에는 밖에 나다니기가 힘들어요. 땅이 워낙 메말라 있어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가축들도 키우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에요. 건기가 되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긴 한데 제대로 물이 나오는 곳은 한두 곳뿐이에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몰려가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도 물을 받으려면 오후가 돼요. 그것도 한 가족당 물통 하나씩만 받을 수 있어요. 물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건 일상이 됐어요. 평소에 서로 도우며 지내던 이웃들도 물통 하나를 두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칼부림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은 매일 4km씩 걸어서 물을 길러 가야 해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와요. 맨발로 뜨거운 모래 위를 걸어야 하는데 발바닥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길어온 물도 문제가 많아요. 노란색이고 냄새도 심해요. 그래도 마셔야 해요. 끓여서 마시면 좀 낫다고 하는데 나무를 구하러 또 멀리 가야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이 1,000명당 118명이라고 하더군요. 그중 60% 정도가 더러운 물 때문에 생기는 병 때문이에요. 콜레라, 장티푸스, 기생충 감염이 주된 원인이죠. 저도 2명의 아이를 잃었어요. 10년 전 가뭄이 특히 심했던 해였습니다. 첫째가 7살, 둘째가 4살이었어요. 둘 다 더러운 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설사와 구토가 며칠간 계속되더니 그만.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걸어서 3시간 반이 걸리는데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부 단체들이 올 때마다 저를 찾더라고요.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해야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물을 마시고도 해가 뜨는 게 두려워요. 누가 또 아플까 봐서요. 다행히 우리 마을에는 안들이라는 25살 청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기계나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인데 몇 년 전 도시에서 잠깐 일하면서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마을로 돌아온 후에는 종종 고장난 라디오나 손전등을 고쳐주곤 했죠. 외부 단체들이 올 때마다 안드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단체들이 우리 마을을 다녀갔어요. 독일, 중국, 미국, 일본. 국적도 이름도 다양한 NGO들이 지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사진 찍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기쁜 표정으로 웃어보라고 시켰어요. 아이들이 힘들어 울어도 웃지 않으면 사탕도 안 준다고 했어요. 독일 NGO는 2019년에 최신형 수동 펌프를 설치했어요. 처음 며칠은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죠. 펌프 옆에는 큰 기념 현판도 세워졌어요. 독일 물사랑 재단 기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부품이 고장났어요. 수리할 부품도 없고 기술자도 없어서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했다면 왜 고장난 펌프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중국 자선단체는 플라스틱 급수 탱크를 설치했어요. 물을 저장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덮개도 없이 그대로 놔뒀어요. 며칠 지나니까 물 위에 먼지와 벌레가 가득 떠다녔어요. 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 이질에 집단 감염됐어요. 결국 주민들이 직접 탱크를 부수고 버렸어요. 미국 단체가 가져온 플레이 펌프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회전목마처럼 돌리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을 기온이 평균 34도인데 아이들이 장시간 돌리다가 집단으로 쓰러졌어요. 어른들은 관절염이나 허리 문제 때문에 계속 돌릴 수가 없었고요. 디젤 자동 펌프를 설치한 NGO도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연료비였어요. 우리 농촌 지역 평균 월 수입이 25달러인데 디젤 한 통이 4달러였어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편도 17km라서 교통비만 해도 2달러가 들었어요. 하루 2시간만 펌프를 돌려도 3일치 수입이 없어졌어요. 물을 마시려면 먼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게 무슨 지원이에요? 저는 각 NGO 담당자들에게 직접 부탁했어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지질 조사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이미 성공 사례가 많다였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실제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을 곳곳에는 실패한 장비들이 남아있어요. 부서진 펌프, 금간 물탱크, 녹슨 파이프들과 기념 현판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물이라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2022년부터 한국에서 KOICA라는 단체가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에서 긴급 재난 대응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해 말 우리 마을에도 한국 조사팀이 잠깐 왔었어요. 다른 단체들처럼 며칠 보고 가겠거니 했는데 이들은 물 부족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023년 3월 그들이 본격적인 태양광 펌프 시범 사업을 위해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왔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2023년 3월 KOICA 기술봉사단이 우리 이포타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외국 단체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첫 번째 행동은 지금까지 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존 NGO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부터 꺼내 들었거든요. 현지인들 동의도 없이 셔터를 눌러댔죠. 그런데 한국팀은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먼저 악수를 청했고 통역사를 통해 우리는 말보다는 먼저 듣겠다고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속삭이더군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 같아. 5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술진이었어요. 김 박사라는 지질학자가 팀장이었고 이 과장과 박 대리라는 기계공학자 2명, 현장을 총괄하는 정 차장,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한국계 통역사까지요. 각자 전문 분야가 확실해 보였어요. 다른 단체들보다 인원수는 적었지만 뭔가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질 탐사였어요. 검은색 장비들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팀장이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설명해줬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야. 땅속 물줄기를 찾는 특수 장비란다. 땅속에 전기를 조금씩 흘려보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장비를 만져보게 해줬어요. 이런 설명을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어른들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장비에서 지하 깊이까지의 색상 변화 그래프가 출력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여러 지점에서 탐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하 90m에서 110m 지점에 수백 년 동안 형성된 안정된 대수층이 확인됐다는 거였어요. 이 물줄기는 단기적인 지표수가 아닙니다. 고대 지층이 수백 년간 품어온 물이에요. 즉 올해 펌프해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마르지 않아요.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이 대수층은 지속 가능하고 오염되지 않은 수원이며 온도는 연중 평균 18도로 세균 번식 위험도 낮다고 했어요. 초기 시료 분석에서 세균 수치가 식수 기준을 훨씬 밑돌았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리느냐는 것이었어요. 전기는 하루 종일 들어와야 2시간 정도고 자주 끊기거든요. 디젤 펌프는 연간 유지비만 500달러 이상이에요. 마을 전체 연간 수입의 1.6배였어요. 수동 펌프로는 20m가 한계고 디젤 펌프는 유지비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기 펌프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어요.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신들도 결국 이건 안 된다고 말하겠죠? 말은 단호했지만 제 눈은 이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팔을 저으며 마을 곳곳에 있는 수십 개의 고장난 펌프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 실패작이에요. 지금은 마을 아이들 이름보다 고장난 펌프 이름이 더 익숙해요. 마을만 또 들쑤시지 말고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팀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니까요. 그들이 제안한 건 태양광 펌프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기술이었죠. 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태양광 펌프가 뭔지는 몰라도 어차피 돈이 없어서 자동 펌프는 못 써요. 전기나 연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씩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칠판에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펌프예요. 낮에 햇빛을 받은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해요. 그 저장된 에너지로 밤에도 물을 뽑을 수 있어요. 연료비도 전기료도 필요 없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결국 햇빛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밤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전기도 없이 어떻게 자동이 돼요? 또 속이려는 거 아니에요? 혼란과 불신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저도 그런 의심에 동조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햇빛만으로 지하 100m에서 물을 뽑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팀은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했어요. 작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모터를 가져와서 실제로 시연까지 해줬어요. 낮에 패널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되고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는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로 해가 지고 나서도 몇 시간은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흐린 날에도 저장된 전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마치 낮에 햇빛을 모아뒀다가 밤에 쓰는 전기 저금통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일부는 여전히 한국팀을 못 믿었어요. 그 사람들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야. 우리가 뭘 믿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어. 물을 함께 나눴고 심지어 땡볕에 같이 땅도 팠어. 그런 사람은 처음이야. 정말 그랬어요. 다른 NGO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팀은 매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환자들을 도우며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새벽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주민들과 함께 물을 길러 갔어요. 그리고 말없이 물통을 어깨에 지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우리를 돕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한국팀은 바로 시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NGO들은 당장 뭔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런 신중함이 신뢰를 줬어요. 우리는 본국과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장비와 방법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누가 우리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 준 건 한국팀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팀이 떠난 후 마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했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고 손을 잡아줬고 설치보다 이해를 먼저 하더라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전에도 좋은 말만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2달 후 한국 조사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장비와 함께였어요.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어요. 태양광 펌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운용하려면 결국 돈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당신들도 결국 못 쓰는 거 하나 더 세워놓고 떠나겠죠.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마을에는 고장난 펌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또 다른 쓸모없는 선물이 추가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 리더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라자피 촌장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장담하지도 않고 과장된 약속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다른 NGO들은 항상 반드시 성공한다고 큰 소리쳤거든요. 설치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먼저 태양광 패널을 마을 광장에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패널들이 하나씩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걸로 지하 100m에서 물을 뽑을 수 있을까요? 라자피 촌장님, 낮에 저장된 에너지로 밤에도 물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팀 리더가 제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우리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봤고 왜 믿기 어려워하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진행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매일 땡볕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만은 다를 수도 있겠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을과 한국팀 사이에 신뢰가 싹 트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 깜깜한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인근 마을 청년들에 의해 태양광 패널 전부가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 광장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어제까지 반짝이던 검은색 패널들이 모조리 사라져 있었거든요. 설치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왜 우리 마을엔 아무것도 안 주는 거냐는 분노가 도화선이 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범인은 인근 마을 청년들이었어요. 한국팀의 태양광 시스템이 고철로 팔면 수십 달러가 된다는 소문에 움직인 거였어요.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른들은 말을 잃었고 아이들까지 나서서 울먹였어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한국팀도 완전히 당황했어요. 팀장이 허탈한 표정으로 빈 설치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차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팀끼리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패널을 다시 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막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도 결국 포기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오겠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되찾아야 해요. 그날 밤 마을 청년 12명이 나서서 도보로 인근 도시로 향했어요. 고철상 7곳을 돌며 직접 수색에 나선 거였어요. 청년들이 떠난 후 마을은 조용했어요. 한국팀은 더욱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팀장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라자피 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안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서로 미안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팀은 KOICA 마다가스카르 사무소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예비 패널이 있다고 했지만 운송하는데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틀 동안 애타게 기다렸어요. 청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어요. 혹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컸어요. 이틀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패널을 되찾아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거예요. 무거운 패널들을 등에 지고 5km 이상을 걸어온 거였어요.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한국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뻐했어요. 팀장은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 주민 전원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서기로 했어요. 밤마다 돌아가면서 태양광 패널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을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할머니들까지 나서서 밤 순찰을 돌겠다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외부에서 가져다 준 것들에 대해 별로 애착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고장나거나 쓸모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직접 되찾아온 것이고 한국팀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뢰는 그렇게 피와 땀으로 쌓였어요.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팀을 자신들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식사를 챙겨주고, 누군가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한국팀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였어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 도난 사건을 계기로 마을과 한국팀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동안 온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한국팀을 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회의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본격적인 굴착 작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15m, 30m, 60m. 드릴은 계속 돌고 있었지만 깨끗한 물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질학적 대수층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데이터는 확실했지만 실제로 그 위치를 정확히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비가 고장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파이프가 모래층에 막혀 작동 불가 상태가 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50kg이 넘는 철제 파이프를 맨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술자와 마을 청년 6명이 힘을 합쳤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지친 마을 사람들도 다시 일어났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평소 다리가 불편하셨는데도 두 손으로 삽을 들고 나서셨어요. 하지만 무리를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국팀이 그분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팀 리더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을에는 바뀐 것이 생겼어요. 바로 함께 버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80m, 90m. 날이 갈수록 구멍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은 더욱 필사적이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장비가 고장나면 맨손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더 열심히 도왔어요. 95m까지 내려갔을 때였어요.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가 대수층 경계면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어요. 지질 탐사에서 예측한 90에서 110m 구간에 들어선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0m에 도달했을 때 드릴 2 갑자기 부드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김 박사가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드디어 100m에 도달했습니다. 몇 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시운전이 시작될 때가 왔어요. 태양광 모듈이 오전 10시에 빛을 받기 시작하며 배터리 충전이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될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무도 확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12시 40분 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쿵쿵 지하 100m에서 첫 번째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처음엔 흙탕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국팀은 침착했어요. 처음엔 흙탕물이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말 그랬어요. 2분 뒤 맑고 투명하며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흙이 섞여 나오던 물이 점점 맑고 깨끗한 물로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물을 손으로 받아봤어요. 차가워. 이건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이야. 지하 100m 아래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이었어요. 냄새도 없고 맛도 깨끗했어요. 아이들이 달려들어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고 할머니는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적셨어요. 그 자리엔 마을 사람 전원이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는 꿇어앉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한국팀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설치 후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한국팀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어요. 저와 젊은 안드리를 선발해서 태양광 모듈 작동 원리, 배터리 수명 및 충전 방식, 펌프 모터 교체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실시했어요. 작은 교실 하나를 임시로 세우고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마을 아이들도 함께 앉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총괄 물 관리 책임자가 됐고 안드리는 기술 담당자 겸 소통 창구를 맡게 됐어요. 한국팀은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부품들을 별도 박스에 나눠 보관하고 어디에 사용하고 언제 교체하는지를 직접 설명해줬어요. 제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패널 먼지 청소 주기는 매주 화요일, 필터 점검은 매월 첫째 주, 배터리 체크는 3개월에 한 번, 부품 교환 시기는 펌프 작동 600시간 기준. 가장 놀라운 건 작은 무선 인터넷 장비까지 설치해 준 거였어요. 안드리에게 이메일 보내는 법, 영상통화 연결법까지 알려줬어요. 문제가 생기면 코이카 마다가스카르 사무소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비상 채널이 마련된 거였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기술을 배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팀이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기본적인 관리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더 머물면서 한국팀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줬어요. 라자피 촌장님이 이 마을의 물 관리자예요.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해주세요. 팀장이 제게 말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을의 물을 제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 건 정말 밤에도 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해가 지고 배터리로 펌프가 작동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 진짜 깨끗한 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서 한국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깨끗한 물로 만든 차를 마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꿈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어요. 현재 우리 마을은 2024년 기준 마다가스카르 남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마을이 되었어요. 2023년 6월 한국팀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태양광 펌프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패널을 청소하고 매월 첫째 주에는 필터를 점검해요. 배터리도 3개월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실제로 작은 문제가 생겨서 안드리가 한국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영상통화로 해결 방법을 알려줘서 직접 고칠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인근 5개 마을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를 직접 보고 놀란 거죠. 김 박사에게 이메일로 들어보니 우리 마을이 성공 사례가 되어서 코이카가 마다가스카르 남부 전체에 태양광 펌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범 마을이었던 거죠. 우리 마을은 이제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르는 펌프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마을이 되었어요. 이전까지 매일 여성들과 아이들이 하루 3시간에서 5시간씩 물을 길러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학교 출석률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아이들이 물 길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니까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들은 장터에 나가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물 길러 다니던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옥수수나 채소를 키워서 팔기도 하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분들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설사나 구토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마을 전체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한국팀이 떠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팀에서 안부 이메일이 와요. 마을이 어떻게 지내는지, 펌프는 잘 작동하는지 물어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른 NGO들과 달리 한국팀은 우리를 사진 찍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진부터 찍지 않았고 우리 이야기를 먼저 들어줬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떠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셈이죠. 우리는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절망만 있던 마을에 희망이 생겼고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이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이 물을 잘 관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손자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준 그 마음을 우리도 절대 잊지 않겠어요. 라자피 촌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물이 터졌던 그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물줄기가 아니다. 이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다. 세계가 외면했던 땅, 수십 년간 절망만 자라던 그곳에 한국이 희망의 우물을 파냈습니다. 화려한 말도 포장된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나라의 진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포타카 마을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흙탕물 위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엔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